자, 우리가 그동안 세포 분열 중에서도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체세포 분열을 할 때 DNA와 염색체의 이야기를 했었죠. DNA가 이중 나선이 이렇게 있어요. DNA가 있을 때 DNA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특정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세 글자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 머리카락 유전자. 손가락에 대한 유전 정보, 손가락 유전자. 유전자라고 하는데 어떤 유전자 A가 DNA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A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B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데 DNA에 염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응축하고 또 응축해서 뉴클레오솜이 또 모이면 염색사로 응축이 되는데 DNA로 펼쳐져 있을 때보다 염색사로 응축하면 길이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전자 A가 차지하는 부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염색체 형태로 막대 모양으로 더 응축을 하면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다 보니 유전자가 차지하는 범위도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DNA 상에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던 A라는 유전 정보의 범위가 염색사일 때 그리고 염색체일 때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선을 하나 딱 긋고 거기에 어떤 알파벳을 사용해서 A에 대한 유전 정보, 유전자 A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마치 뭐와 같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냐면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 물감 사용할 때 사용하는 물통 있어요. 이렇게 펼치면 큰 물통이 되고 그 다음 얘를 접으면 짧은 휴대하기 편한 가방에 쏙 들어가는 그런 물통이 되죠. 그래서 물 담아서 물통으로 쓸 때는 이렇게 펼쳐서 넓은 범위를 쓰고 그 다음 다 사용하고 나면 접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피가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마찬가지야. DNA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데 부피를 차지하는데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응축하면 좁은 범위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DNA로 존재할 때, 염색사로 존재할 때, 염색체로 존재할 때 부피가 표현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필기 혹시 못하면 또 기회 줄 거니까 넘어가서 설명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자,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상동 염색체의 개념 기억할까? 상동 염색체가 뭐냐?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색연필로 표현했었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연필 한 세트를 아빠한테 받고 빨주노초, 파남보 한 세트를 엄마한테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이 빨간색 똑같은 거 2자루, 1번 염색체 한 쌍 2개, 주황색도 2자루, 보라색도 2자루, 모든 게 다 2자루씩, 염색체도 다 2개씩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존재하고 그게 상동 염색체다라고 했었죠. 상동 염색체의 사람은 46개 가진다라고 했고 23쌍 중에서 46개 중에서 23개는 아빠한테 23개는 엄마한테 받은 쌍으로 존재하는 세트라고 했죠. 자, 이 상동 염색체를 풀어서 염색사 그리고 더 풀어 헤쳐서 DNA로 표현을 하면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를 풀어 헤치면 아빠한테 받은 DNA 이중나선 그 다음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를 풀어 헤쳐도 엄마한테 받은 DNA 이중나선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뭉쳐있을 때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지는데 DNA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겉보기에 길이나 크기나 이런 거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를 DNA로 풀어헤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풀어헤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자, 이 염색체가 지금 염색 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복제하기 전이죠. 복제하면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된다 했죠.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이거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이거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하나,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하나. 모양과 크기가 같다 했죠. 그런데 아까 이 상태와 차이점은 뭐야? 보통 사이즈가 곱빼기가 됐죠. 염색 분체가 한 가닥짜리에서 두 가닥짜리가 된 거야. 염색 분체의 한 가닥, 두 가닥,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염색 분체의 한 가닥, 두 가닥 다 뭐예요? 각각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입니다. 얘네들은 다 각각 염색 분체예요. 얘네들이 응축을 해가 복제를 한 다음에 응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렬로 뭐 줄을 서가지고 양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후기에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고 말기에 완전히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상태를 복제한 상태를 DNA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아빠한테 받은 DNA 하나를 가지고 원본으로 복사를 해요. 앞에를 잘 봐야지. 그림을 잘 봐야 돼. 복사했어요. 그 다음 엄마한테 받은 DNA를 가지고 복사했어요. 하나 똑같은 거 또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응축하면 이쪽 염색 분체 되는 거고 얘가 응축하면 이쪽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DNA가 응축해서 염색사 거쳐서 염색체가 되면 이쪽 염색 분체 되는 거고 이 DNA는 이쪽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DNA 이쪽 가닥을 가지고 뭘 복사했어? 복사해서 얘를 하나 더 만들었어. 즉 여기에 유전자 A가 있다면 여기에도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그대로 복사한 복제품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유전자 A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유전자 A가 있다면 여기 맞은편에 있는 옆에 있는 염색 분체에도 똑같은 유전자 A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만약에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엄마한테 받은 DNA 하나 가지고 복사해서 다른 또 하나의 DNA를 만들었어요. 이게 응축을 해서 그대로 염색 분체 하나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밑에 만약에 H라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엄마한테 받은 엄마한테 받은 이거 하나의 DNA에 유전자 H가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복제품, 복사한 DNA에도 똑같이 H라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왜? 얘네들은 그대로 복사한 거잖아. 그죠? 책을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하면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글씨, 정보, 그림 다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유전자 H라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진 DNA로 응축한 이쪽 염색 분체에도 똑같이 H라는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는 DNA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복사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DNA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염색 분체를 이루는 한 가닥과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 한 가닥과 다른 한 가닥은 어때?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한 가닥을 가지고 복사해서 두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개에 들어있던 A라는 정보가 그대로 복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받은 이 DNA 염색체 하나 가지고 복사했어. 그대로 두 배가 됐어요. 복사품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거 두 개가 됐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어. 복사했어요. 복제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DNA 복제에 해당하는 거죠. DNA 형태로 나타냈을 때의 복제와 염색체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의 복제 구분할 수 있겠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또 개념을 알아야 돼서 개념과 방금 했던 내용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특징, 눈, 코, 입, 귀 다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데 형질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귓불, 귓불이라는 게 있어요. 귓불이 뭐냐? 귀의 모양이야. 그 다음 눈꺼풀 있어요. 눈꺼풀이라는 형질, 사람이 가진 특징. 그 다음 엄지손가락의 모양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머리카락, 곱슬인지 직모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뭐야?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야. 생물이 가지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귓불의 종류는 뭐가 있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필기보다 중요한 건 설명을 이해하는 거. 자,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분리형은요, 귀가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얼굴과 분리되어 있어. 귀야, 귀. 그 다음에 부착형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부착형은 귀의 끝에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딱 붙어 있어. 무슨 모양 차이인지 알겠죠? 자, 이때 귓불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다. 종류가 다르죠? 그것을 뭐라 부르냐?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대립형질. 자, 눈꺼풀에 대해서도 눈꺼풀 아니고 눈까풀이라고 하던데 눈까풀 종류가 쌍꺼풀이 있는 거는 쌍꺼풀이라고 하죠. 쌍꺼풀. 그 다음에 쌍꺼풀이 없는 거는 외까풀이라고 해요. 외까풀. 자, 눈꺼풀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쌍꺼풀인 경우와 외까풀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꺼풀에 대한 대립 형질이에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에 대한 거. 엄지손가락 최고, 따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지손가락이 고든 형태가 있고 굽은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고든형, 구분형 이런 거를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머리카락도 곱슬인 것과 직모가 있어요. 머리카락의 스타일, 종류야. 머리카락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종류가 곱슬, 직모 이렇게 대립형질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형질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예인 너무 예뻐. 연예인 너무 비율이 좋아. 잘생겼어. 뭐 눈이 커. 코가 어떡해. 라고 하는 거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우월하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거지만 주관적인 거지만 자,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돼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대립형질이 결정돼요. 이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뭐라 부르냐? 대립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대립유전자.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돼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대립형질이 결정됩니다. 자, 대립유전자가 뭐냐? 그냥 그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 정보를 간단하게 임의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리형 유전자를 대문자 A를 써서 나타낼래. 그러면 대문자 A를 가지는 사람은 분리형 귓불을 가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착형인 사람은 대문자 말고 소문자 A로 나타낼래. 이렇게 그냥 내 나름대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형이 태어나게 하는 유전자를 라지 A, 부착형이 태어나게 하는 유전자를 스몰 a 이런 식으로 임의로 유전자를 우리가 유전자 염기서열 ATCG로 나타낸 그 자세한 염기서열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로 알파벳을 H로 씁니다. H 내 이니셜이니까. 자, 눈꺼풀에 대한 형질은 쌍꺼풀 대립형질과 외꺼풀 대립형질이 있어요. 그러면 쌍꺼풀 대립 유전자를 나는 라지 H로 표현할래. 쌍꺼풀. 그 다음에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나는 스몰 h로 표현할래. 이렇게 내 맘대로 정하는 거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다 정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알파벳으로 내가 이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이렇게 표현할래 라고 정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두 가지 대립 형질을 나타낼 때 유전자 대문자 소문자로 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로 나타내고 C로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 대립 유전자가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DNA에 존재하죠. DNA는 응축하면 뭐가 돼? 염색체가 되죠. 자, 그래서 귓불에 대한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염색체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귓불에 대한 유전자 A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한테 또 귓불에 대한 유전자를 받고요. 엄마한테도 귓불에 대한 유전자를 받아요. 이 귓불에 대한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요. 같은 위치.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귓불 유전자가 여기에 있다면 엄마한테 받은 귓불 유전자도 그 옆에 나란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아빠한테 받은 눈꺼풀 유전자가 요 밑에 있다면 엄마한테 받은 눈꺼풀 유전자도 밑에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직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존재할까? 어떤 식으로 물려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설날에 엄마 아빠한테 세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배를 해서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셨어. 그런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돈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 엄마 아빠 똑같이 빨간색 봉투에 빨간 리본을 달은 그런 봉투에다가 용돈을 주셨어요. 아, 봉투를 통일하셨네. 겉으로 보기에 어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아빠가 주신 봉투에는 5,000원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한테 받은 봉투에도 5,000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으면 좋을까요? 더 많으면 좋겠죠? 열어봤더니 5,000원이 있네. 아, 똑같네. 금액이 똑같네. 봉투 똑같으니까 금액이 똑같네. 그 다음 설날에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노란색 봉투에 노란색 리본이 달린 봉투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용돈을 주셨어. 이번에는 아빠가 10,000원을 주셨네. 그러면 엄마가 또 10,000원을 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00원이 들어있네. 아싸, 50,000원. 자,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의 봉투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는 동일한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금액이 다르듯이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한테 귓볼에 관한 유전자를 분리형 유전자 라지 A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형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부착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형을 받았다면 라지 A 나란히 있을 것이고
부착형을 받았다면 스몰 a를 받았겠죠. 자, 다시 아빠한테는 분리형 유전자를 받고 엄마한테는 부착형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왜? 용돈 봉투가 겉보기에 똑같다고 해서 꼭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로 눈꺼풀에 대해서도 아빠한테 내가 외꺼풀 유전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외꺼풀 유전자가 들어있었어. 엄마한테 꼭 쌍꺼풀 유전자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엄마한테도 외꺼풀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걸 받은 거죠. 자, 정리하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가지는 이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이 염색체를 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키가 크고 얼굴이 커지고 눈이 커지고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될 때 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염색체가 2배가 된다 했죠? 2배. 복제해서 세포 분열한다 했죠?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걸 그대로 복제해요. 수정란에서 아기가 되려면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아빠한테 내가 뭐 받았냐면 라지 A 받고 스몰 H 받았어요. 엄마한테 스몰 A 받고 스몰 H 받았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한 가닥을 가지고 나머지 한 가닥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여기 맞은편에 있는 이 염색 분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라지 H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염색 분체 한 가닥을 가지고 그대로 복제한 거니까. DNA 복제해서 염색체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 꼭 반드시 스몰 h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엄마한테 받은 것도 마찬가지. 엄마한테 받은 DNA 한 가닥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몰 h를 물려받았다면 복사한 여기 이쪽 염색 분체에도 반드시 스몰 a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스몰 h를 물려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여기 맞은편에도 스몰 h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물론 종류가 같긴 하지만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눈꺼풀이라는 형질을 결정해요. 그 다음 라지 A와 스몰 A라는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귓불이라는 형질을 결정해요. 이렇게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문자로 간단하게 표시한다. 라지 A, 스몰 A, 라지 H, 스몰 H, 라지 Y, 스몰 Y 이렇게 간단하게 내 맘대로 문자를 결정해서 표시한다. 그 다음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라는 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가닥의 염색 분체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복제해서 만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에 모두 뭐가 있어? 라지 A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에 아빠한테 A를 라지 A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한테 라지 A를 받는 건 아니다. 라지 A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몰 A를 받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이게 복제를 하면
한 가닥을 가지고 라지 A 있는 한 가닥을 가지고 그대로 복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라지 A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한 가닥을 만약에 스몰 A 가지는 한 가닥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복제하니까 여기에 스몰 A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용돈 금액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어때? 무조건 복사본이니까 동일해야 한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동일해야 한다. 얘네들이 각각 DNA로 풀어진다면 이렇게 여기에 A, 라지 A, 여기엔 스몰 A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가 그대로 복제하면 여기에 라지 A 가지고 복제했으니까 그대로 여기 라지 A, 그 다음 여기에 스몰 A 가지고 복제했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스몰 a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 보고 정리할게요. 교과서 120페이지.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고 모양과 크기가 같으며 복제하면 두 가닥짜리. 염색체 개수 하나, 둘 변함없어요. 하나, 둘 변함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다? 복제했기 때문에 내용물이 달라졌다. 보통 사이즈에서 곱빼기로 염색 분체의 한 가닥짜리 염색체가 두 가닥짜리로. 그리고 상동 염색체에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자, 읽으면서 밑줄 쳐볼게요.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유전자가 있다. DNA에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DNA 이중나선에 유전자가 있다. DNA 이중나선에 유전자 A 있다. DNA가 응축하면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게 된다. 특정 위치 이렇게 짧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했죠. DNA에 있던 유전자가 염색체에서는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자, 상동 염색체의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가 있네요. 색깔이 똑같네. 색깔까지 표현을 했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상동 염색체야. 여기에는 같은 위치에 요 위치 같은 위치에 하나의 형질, 털색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털색에 대한 종류는 검은색도 있고 뭐 갈색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란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귓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형질이에요. 귓불에 대한 거 분리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착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상동 염색체 중에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쪽에 요쯤에 있다면 맞은편 상동 염색체 하나에도 어때? 다른 하나의 같은 위치에도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상동 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는다.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그러니까 그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아빠한테 5,000원, 엄마한테 5,000원 같을 수도 있지만 아빠한테 50,000원, 엄마한테 30,000원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염색체가 이제 복제하는 상태예요. 두 가닥짜리. 그러면 염색체 하나 이 둘은 뭐야? 상동 염색체고 상동이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복사본, 복제본이니까 이 한 가닥을 뭐라 그래요? 염색 분체라고 하죠. 이 한 가닥도 뭐예요? 염색 분체예요. 그런데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죠. 한 가닥을 기준으로 그림을 잘 봐.
여기 한 가닥을 복사했어요. 그대로 복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가 있다면 복사본에도 라지, 스몰 f가 있다면 복사본에도 스몰 f, 라지 g가 있다면 복사본에도 라지 g가 있고요. 그 다음 한 가닥에 스몰 e가 있다면 맞은편 복사본에도 스몰 e, 그 다음 라지 f가 있다면 맞은편에도 라지 f, 복사본이니까 똑같아. 라지 g가 있다면 여기도 라지 g. 복사본끼리는 염색 분체끼리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가 무조건 같아야 해요. 복사한 거니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구성이 같을 수도 있지만 라지 스몰, 스몰 라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니까 뭐야? 복사한 거야. 복제했으니까 어때? 대립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상동 염색체는 기원이 달라.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그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위에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나란한 위치에 털색,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밑에 있다면 그 나란한 위치에 귓불 유전자 결정하는 귓불 형질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